손흥민이 자동차 매장에서 겸손하게 대했다가 직원들에게 조롱당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정체를 드러내자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평범한 고객에서 갑자기 매장의 새 주인으로? 손흥민의 소름 돋는 반전 스토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청 중인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오후 고급 자동차 전시장에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낡은 코트와 편한 청바지 그리고 오래 신은 운동화를 신은 손흥민은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의 낡은 차를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차를 찾고 있었다. 반짝이는 자동차들로 가득한 전시장을 걸으며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판매 사원들은 그의 존재를 무시한 채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비싼 시계를 한 우선 고객들에게만 관심을 보였다. 손흥민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듯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고성능 블랙 세단 앞에 서서 그 우아한 라인과 최첨단 기술을 감상했다. 2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자 손흥민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 리셉션으로 다가가자 3명의 판매 사원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이 모델에 관심이 있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잠시 대화를 멈추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사원이 무시하듯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손흥민은 실망감을 내비치지 않은 차의 공손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판매 사원들의 속삭임과 함께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네. 늘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수수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의 진면목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서 쌓아온 그의 부와 명성을. 하지만 손흥민은 결코 자신의 명성이나 부를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을 마주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차를 구매하러 온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런 독성적인 행동을 바로잡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같은 옷차림으로 전시장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전시장 관리자가 그의 등장을 알아차리고 다가왔다. 억지스러운 미소와 거만한 톤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관리자는 전날 무시당했던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물었다.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 하나를 관리자에게 건넸다. 호기심에 찬 관리자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손흥민 씨?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 서류가 말하는 게 전시장을 인수하셨다는 건가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이곳의 운영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변화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시장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전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관리자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손흥민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손흥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것뿐이죠. 전시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든 직원들이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며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만들어낼 변화의 울림은 매우 클 것이었다. 어제 저는 평범한 손님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무시와 편견이었죠. 여러분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손흥민은 관리자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리더십이 이런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관리자가 항변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전날 그를 무시했던 젊은 판매사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오만한 태도로 보여준 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서 원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젊은 여직원이 손흥민의 시선을 끌었다. 전날 그녀는 유일하게 진심 어린 미소와 짧은 인사를 건넸던 직원이었다. 당신 손흥민이 그녀를 가리켰다. 새로운 영업 관리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미소 속에 다른 이들의 전체 경력보다 더 많은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라면 공감과 존중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전 그저 사무보조일 뿐인데.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새로운 영업관리자로 임명된 김미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단순히 승진의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진정성을 알아봐 준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의미였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전시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지갑이나 외모가 아닌 그들의 인격을 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방문객은 동등한 존중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일부는 부끄러움에, 또 일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의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손흥민이 계속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문을 닫았다. 해고된 이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공간은 곧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질 것이었다. 김미현은 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손흥민이 떠나기 전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저를 믿어주시다니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때로는 누군가 기회를 줘야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보였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말에 김미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신뢰를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시장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김미현은 남아있는 직원들을 모아 첫 회의를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 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고객을 VIP로 대우할 것입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손님이 들어왔다.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과거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손님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미현이 직접 노인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사실 손주를 위해 차를 알아보러 왔는데.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노인은 단순히 구경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손주의 대학 졸업 선물로 고급 차를 사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대가 아닌 세 대의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젊은이, 당신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을 위한 차도 여기서 구매하고 싶네요. 이 소식이 전시장에 퍼지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서비스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편 손흥민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전시장에 들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전시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박서연이라고 소개했다. 제가 얼마 전 SNS에서 이곳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고 싶어요. 박서연은 마케팅 전문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과 진정성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해요. 손흥민은 그녀의 제안을 흔신치 받아들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이야기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점차 전시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장식들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곳곳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었고 벽면에는 고객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걸렸다. 직원들도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판매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각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최선의 제안을 하려 노력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는 것이었다. 김미현은 이런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녀의 바람은 곧 현실이 되어갔다. 전시장의 변화는 자동차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다른 딜러십들은 이 작은 전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특히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비결이 뭐죠? 어느 날 찾아온 경쟁사 임원이 물었다. 최신 마케팅 전략이라도 있나요? 김미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다할 뿐이에요. 그날 오후 한 특별한 손님이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과거 이곳에서 해고됐던 전 관리자였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교만한 표정 대신 겸손함이 묻어났다. 김미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찾아온 것은 사과하고 싶어서입니다. 전 관리자는 해고된 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디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전시장의 변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미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배운 대로 그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번에는 다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전 관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손흥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누군가를 영원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전시장의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박서연의 제안으로 고객의 이야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차를 구매한 고객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이 차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박서연이 설명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차의 성능이나 가격만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전 관리자도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마음으로 듣기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진정한 경청의 힘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과거에 저는 듣는 척만 했을 뿐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허스이사이트. 손흥민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가 처음 이곳을 인수했을 때는 단순히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자동차 전시장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시장의 첫 번째 기념일이 다가왔다. 손흥민이 이곳을 인수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것이다. 김미현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기념 행사가 아닌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김미현이 제안했다. 박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시장은 다시 한번 변신을 시작했다. 자동차들은 전시장 한쪽으로 옮겨졌고 넓어진 공간에는 지난 1년간 그들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채워졌다. 사진, 편지, 그리고 짧은 영상들이 벽면을 채웠다. 그 중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차를 구매한 젊은 창업자의 이야기, 손주를 위해 차를 고르러 왔다가 전시장의 분위기에 감동받은 노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해고됐다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한 전 관리자의 이야기까지. 전시회 준비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1년 전 손흥민을 무시했던 젊은 판매사원이었다. 그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곳의 변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김미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죠. 환영합니다. 전시회 당일 전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손흥민은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입니다. 그가 김미현에게 말했다. 차를 파는 곳이 아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요. 전시회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디어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에 주목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손흥민은 모든 직원들을 모았다. 그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밤늦게까지 이어진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속에는 웃음도 감동도 때로는 눈물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희망이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된 예전의 젊은 판매사원이 손님들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함과 진정성이 가득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전시장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성공적인 행사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다. 손흥민 씨,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왔다. 저도 제 회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진정성입니다. 모든 것은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기업인들이 찾아왔고 학교에서는 이곳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과 직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김미현이 간견해서 말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습니다. 어느 날 박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이야기로요. 이 제안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특별한 순간들, 작은 감동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들을 책은 예상보다 빨리 완성되었다. 마음을 파는 곳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단순한 경영서적이 아닌 따뜻한 인간 드라마였다. 그 속에는 손흥민의 첫 방문부터 김미현의 성장 이야기, 전 관리자의 귀환,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출간일, 전시장에서 작은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처음 전시장을 찾았던 노인도 있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차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희망을 발견했죠.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일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그 불편한 경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날 줄은 몰랐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연설에서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전시장은 이제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었고 편견이 깨지는 곳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